어린 왕자. 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. 낭독 신용우. 레옹 베르트에게. 내가 이 책을 어떤 어른 한 명에게 헌정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이 부디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. 나에게는 그렇게 하게 된 진지한 이유들이 있었다. 우선 그 어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친구라는 점이다. 또 다른 이유도 있다. 그 어른은 이 세상 모든 것, 어린이를 위한 책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점이다. 세 번째 이유는 그 어른이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춥고 배고프게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. 기운을 차리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. 만일 이 모든 이유로도 충분치 않다면 한때 그 어른이었던 어린이에게 헌정하는 걸로 하겠다. 어른들도 모두 한때는 어린이였다.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지만 말이다. 그러니 내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쓴다. 작은 소년이었던 레옹 베르트에게. 제1장. 나는 6살 때 실제 겪은 이야기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엄청난 그림을 본 적이 있다. 보아뱀이 동물 한 마리를 집어삼킨 그림이었다. 그 책에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.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이가 다 소화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쓰여 있었다.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정글에서의 모험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졌다. 색연필로 좀 노력한 끝에 처음으로 그림도 그려봤다. 나의 그림 제1호였다. 먹이를 삼킨 후에 보아뱀 모습이었다.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봤다. 하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. 모자가 뭐가 무섭겠니?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다. 보아뱀이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모습이었다. 나는 이번에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 모습을 그렸다. 어른들은 늘 설명을 필요로 한다. 그게 내 그림 제2호였다. 이번에는 어른들이 충고하길 보아뱀 그림이라면 뱃속 그림이든 그 바깥쪽 모습 그림이든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대신 지리학, 역사, 수학, 문법 같은 것에 집중해보라는 것이었다. 그래서 6살이었던 나는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했다.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인해 기가 꺾인 것이다. 어른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뭐든 어른들에게 계속 설명해줘야 한다는 건 어린이들에게는 피곤한 일이다.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로 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법을 배웠다. 이 세상 곳곳을 모두 날아다녔다. 그럴 때 지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다. 나는 척 봐도 중국과 아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다. 밤에 길을 잃기라도 하면 그런 걸 아는 게 참 도움이 된다. 나는 그렇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진지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봤다. 어른들을 대해본 경험도 아주 많다. 어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해보기도 했다.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지지는 않았다. 약간 똑똑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면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내 그림 제1호를 보여줬다. 그 어른이 정말 이해력이 좋은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. 하지만 어른들은 늘 대답했다. 모자잖아.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는 보아뱀이나 원시림, 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.
나를 그들 수준에 맞췄다. 카드놀이나 골프, 정치나 넥타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다. 그러면 그 어른은 똑똑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며 흡족해했다. 제2장. 나는 그렇게 아무한테도 진짜 이야기는 하지 못하면서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나는 일이 일어났다. 엔진 어딘가에 고장이 났는데 정비사도 비행기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를 해보려고 준비하던 중이었다.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. 마실 물도 여드레 남짓 버틸 수 있을까 말까였다. 사막의 모래 위에서 잠이 든 첫날 밤, 나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 수천 마일은 떨어져 있었다. 망망대해에서 나무 조각 위에 떠있는 난파된 배의 선원보다도 고립된 상태였다. 그러니 새벽 무렵 한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다.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. 저기요, 양 좀 그려줘. 뭐야? 양 한 마리만 그려줘. 나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. 눈을 세게 비볐다.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. 그러자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정말 이상한 작은 사람이 보였다.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봤다. 하지만 내 그림은 실제 모델보다는 덜 매력적이었다. 그건 내 잘못은 아니다. 내가 6살 때 화가가 되려는 걸 어른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보아뱀의 겉과 뱃속 말고는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다. 그래서 나는 놀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이 갑작스레 등장한 모습을 쳐다봤다. 내가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. 그런데 이 작은 사람은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해 보이지도 않고 배고프거나 목말라 보이거나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. 도대체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이같이 보이지가 않았다. 마침내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자 나는 그에게 말했다.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? 그러자 그는 아주 부드럽게 굉장히 진지한 일이라는 듯 이렇게 되풀이했다. 부탁인데 양 한 마리 그려줘. 수수께끼가 너무 강렬할 때는 차마 거부할 수가 없는 법이다.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황당한 일이긴 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다. 그런데 내가 지리학, 역사, 수학과 문법만 주로 공부했다는 게 기억나서 그 작은 사람에게 약간은 퉁명스럽게 나는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.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. 괜찮아, 양 한 마리 그려줘. 양은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. 보아뱀의 겉모습 말이다. 그리고 나는 그 작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. 아니야.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.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커.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. 난 양 한 마리가 필요한 거야. 양 한 마리만 그려줘.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렸다. 그는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말했다. 아니야, 이 양은 너무 병들어 있어. 다른 양 그려줘. 나는 다시 그렸다. 내 친구는 친절하고도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. 잘 봐, 이건 아니야. 순양이라 뿔이 있잖아.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. 하지만 그는 전처럼 다시 거절하며 말했다. 이건 너무 늙었어. 난 오래오래 살 양이 좋아. 이제 엔진 분해도 빨리 시작해야 했으므로 인내심이 바닥난 나는 아무렇게나 상자 그림을 그렸다. 그리고 소리쳤다.